요즘 비트코인 시장을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는 것 같다. 가격은 계속 흔들리고 있고 뉴스를 열어보면 공포스러운 기사들이 넘쳐난다. 누군가는 말한다.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번에는 진짜 다른 거 아니야? 비트코인 결국 실패한 거 아니야? 솔직히 나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계좌를 열어보면 빨간 숫자가 보이고 AI 주식은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는데 비트코인은 여전히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장이 가장 무서울 때마다 비슷한 데이터가 나타난다. 사람들이 포기하고 손절하고 다시는 비트코인을 쳐다보지 않겠다고 말할 때 오히려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최근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손실 상태에 있는 비트코인이 무려 1000만 개를 넘어섰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 숫자를 보고 공포를 느낀다. 하지만 나는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된다. 정말 위험한 순간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때일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아무 걱정 없이 웃고 있을 때일까?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지금 시장이 보여주는 신호들, 그리고 왜 나는 이런 시기에 오히려 비트코인을 계속 모으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온체인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는 흥미로운 데이터를 공개했다. 현재 손실 상태에 있는 비트코인 공급량이 1016만 개를 넘어섰다는 내용이었다. 손실 상태라는 것은 간단하다. 지금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비트코인을 샀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7만 달러에 샀는데 현재 가격이 6만 달러라면 손실 상태다. 그 비트코인이 이동되지 않고 그대로 지갑에 남아있다면 온체인 데이터는 그것을 손실 상태 공급량으로 분류한다. 그런 비트코인이 1000만 개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이 숫자는 단순히 크기만 한 것이 아니다. 비트코인 역사에서 이 정도 수준의 손실 공급량이 나타났던 시기를 살펴보면 꽤 흥미롭다. 2015년, 당시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2013년 거품이 터진 뒤 가격은 몇 년 동안 무너져 있었다. 관심도 사라졌다. 언론도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그 시기가 결국 다음 강세장의 출발점이 되었다. 2018년도 마찬가지였다. ICO 광풍이 끝나고 시장은 완전히 붕괴했다. 알트코인은 90% 이상 하락했다. 사람들은 암호화폐라는 단어 자체를 비웃기 시작했다. 그때도 손실상태 공급량은 크게 증가했다. 그리고 그 후 2020년과 2021년에 엄청난 상승장이 찾아왔다. 2020년 코로나 폭락도 비슷했다.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다. 주식도 폭락했고 비트코인도 하루 만에 절반 가까이 무너졌다. 당시 시장은 정말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상승장의 시작이었다. 2022년 FTX 붕괴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거래소를 믿지 못하게 되었고 암호화폐 산업 전체가 무너질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시기 역시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중요한 매집 구간이었다. 물론 중요한 것은 하나다. 이 데이터가 바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온체인 데이터가 좋다고 해서 내일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손실 공급량이 많다고 해서 이번 주에 강세장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다. 시장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게 만든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다림을 견디지 못한다. 사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분석이 아니다. 기다림이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 한다. 하지만 가격이 떨어지면 무서워진다. 사람들은 싸게 사고 싶어 한다. 그런데 실제로 싸질 때는 사고 싶지 않아진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그래서 대부분은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판다. 최근 또 하나의 흥미로운 지표가 있다. 바로 MVRV다. 이 지표는 현재 시장 가치와 실현 가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쉽게 말하면은 시장이 얼마나 과열되어 있는지 혹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면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비트코인이 가장 위험했던 시기는 사람들이 환호할 때였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믿고 주변 사람들까지 비트코인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때 MVRV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 반대로 가장 좋은 기회는 공포가 극심할 때 나타났다. 언론은 끝났다고 말하고 친구들은 관심을 잃고 검색량은 줄어들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하지만 그런 시기에는 MVRV가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도 비슷한 신호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시장은 언제든 더 하락할 수 있다. 내일 5만 달러가 될 수도 있고 4만 달러가 될 수도 있다. 나는 그것을 모른다. 아마 누구도 모를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과열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 사람들은 흥분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쳐 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늘 그런 순간에 기회를 만들어 왔다. 나는 비트코인을 신앙처럼 믿지 않는다.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지난 15년 동안 반복된 패턴은 존중한다. 사람들이 외면할 때 성장했고, 사람들이 조롱할 때 살아남았으며, 사람들이 포기할 때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했다. 지금도 비슷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어쩌면 이번에도 틀릴 수 있다. 이번이 처음으로 역사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 가능성도 인정한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 지금이 또 하나의 공포 구간이라면, 만약 지금이 몇 년 뒤 돌아봤을 때 그때가 기회였네 라고 말하게 되는 시기라면 나는 지금의 두려움을 기억하고 싶다. 왜냐하면 투자에서 가장 비싼 것은 공포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늘 더 확실한 순간을 기다린다. 하지만 시장은 확실한 순간에 기회를 주지 않는다. 기회는 언제나 불확실함 속에 숨어 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특별한 예측을 하지 않는다. 내일 가격도 모르고 다음 달 가격도 모른다. 다만 지금처럼 사람들이 비관적일 때, 지금처럼 시장이 조용할 때,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외면받고 있을 때 조금씩 천천히 내 속도대로 모아갈 생각이다. 몇 년 뒤 이 영상을 다시 보게 된다면 어쩌면 지금의 공포가 가장 큰 선물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일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